살다 보면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처도 없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 하나쯤 있으신가요? 지워진 줄 알았던 이름이 어느 날 낡은 주소록 한 페이지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리고 그날 잊고 지냈던 한 사람과의 인연이 조용히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요즘 들어 부쩍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은퇴를 한 지도 벌써 7년째.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더 쓸쓸해지는 날이 많아졌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너무나 고요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괜히 옛날 생각이 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뭔가 할 일을 찾듯 괜히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그때였다. 맨 아래쪽 거의 열어보지 않던 낡은 서랍 속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건 아직 있었네. 먼지가 얇게 쌓인 그 수첩은 젊은 시절 쓰던 주소록이었다. 요즘처럼 휴대폰이 없던 시절,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손으로 꾹꾹 눌러 적어두던 그 시절의 흔적. 정수 씨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김철수, 박영희 다 어디서 뭐하고 살까? 이름 하나하나가 이미 지나간 시간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무심코 넘기던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유독 정성스럽게 적혀 있는 이름 하나. 오순자.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순자야.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어릴 적 같은 골목에서 자라던 아이. 학교도 같이 다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같이 쓰고 집에 오던 그 친구.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순자네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가면서 아무런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인연이 끊어졌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지. 그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가만히 바라봤다. 전라남도 군면. 너무 오래된 주소였다.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그 주소가 자꾸 눈에 밟혔다.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연필로 적혀 있는 전화번호. 이 번호 설마 아직도.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수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전화기 앞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괜히 조심스러웠다. 괜히 걸었다가 아니면 손이 수화기 위에서 잠시 멈췄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번호 하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를 하나씩 눌렀다. 뚝, 뚝, 뚝.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그의 심장도 함께 뛰고 있었다. 받을 리 없지.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여보세요. 낯선 듯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한 노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 목소리가 너무도 오래전 기억 속의 누군가와 겹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오래된 집 전화 특유의 잡음 사이로 나이든 숨소리가 잔잔하게 섞여 있었다. 정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려고 하면 목섬에어에서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다. 그 순간 정수 씨는 겨우 입을 뗐다. 저 혹시 오순자 씨 맞으십니까?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수 씨에게는 그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맞는데요, 누구신데요? 조심스럽지만 경계가 섞인 대답.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세상에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정수 씨는 다시 한번 숨을 골랐다. 혹시 동에서 살던 정수 기억하십니까? 말을 끝내고 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나. 너무 오래된 이름이라 완전히 잊혀졌으면 어쩌나. 그 짧은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조용히 조여왔다. 그리고 정수야? 그 한마디가 들려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정수 맞아? 이정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믿기지 않는 감정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정수 씨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나 정수야. 그 한 문장을 말하는데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너를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자연스러운 멈춤이었다. 너 어디서 어떻게 살았어?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어릴 적 비 오는 날 함께 걸으며 듣던 그 목소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냥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는 은퇴했지 뭐. 그래, 나도 나이 먹었지. 두 사람은 동시에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과 그럼에도 남아있는 익숙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순자가 먼저 물었다. 근데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정수 씨는 잠시 수첩을 바라봤다. 손때 묻은 종이 위에 적힌 이름과 숫자. 집 정리하다가 옛날 주소록이 나왔어. 주소록? 거기에 내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한번 걸어봤어. 말을 하면서도 그는 조금 머쓱해졌다. 너무 오래된 인연을 이렇게 갑자기 꺼내든 것이 혹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잘했어. 순자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수야, 나 사실. 그녀의 말이 잠시 끊겼다. 가끔 내 생각했어. 그 한마디가
정수 씨의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건드렸다. 그도 모르게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다. 나도 그랬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진심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수야, 혹시 시간 괜찮으면? 응, 말해. 한번 볼 수 있을까? 그 말에 정수 씨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수십 년 만의 재회.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다. 나 지금은 시에 살고 있어. 많이 멀진 않아. 순자의 말이 이어졌다. 정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아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래 보자.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진짜? 응, 이제는 한 번쯤은 봐야지. 그의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래, 정수야, 고맙다. 그 고맙다는 말이 유난히 깊게 들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수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주소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제야?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생각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래도 지금이라서 다행이다. 창밖에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약속은 생각보다 빠르게 잡혔다. 서로의 시간을 오래 끌고 싶지 않다는 듯 두 사람은 며칠 뒤 조용한 평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순자가 사는 동네 근처의 작은 공원. 어릴 적 둘이 자주 놀던 골목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둘 다 그곳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약속 당일, 정수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다. 괜히 늦으면 안 되지. 누가 재촉한 것도 아닌데 발걸음이 자꾸 빨라졌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고 머리도 평소보다 더 단정히 정리했다. 마치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처럼 마음이 들떠 있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빨랐다. 벤치 하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봄 기운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공원에는 산책을 나온 사람들과 천천히 걷는 노부부들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수 씨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도 저렇게 나이 들었겠지. 그때였다.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짧게 자른 머리,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얼굴에서 어딘가 익숙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순자야? 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도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 몇 걸음 정도의 거리가 남아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수십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수야. 순자가 먼저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수 씨는 확신할 수 있었다. 맞다, 순자다.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까이 다가가면 될 텐데 그 몇 걸음이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졌다. 그건 아마도 세월의 거리였을지도 몰랐다. 순자가 먼저 한 걸음 다가왔다. 정수 씨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섰다. 많이 변했네. 정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는 낯설미 아니라 세월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순자도 웃었다. 너도 예전 얼굴은 어디 갔어?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이 어색함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다. 잠시 후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가벼운 말들로 대화를 이어갔다. 여기 공원 좋다. 응, 나도 가끔 나와. 하지만 그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 서로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조용한 공기 속에서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수야. 응. 그때 나 갑자기 이사 간 거. 그 말에 정수 씨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아직도 기억나? 그럼 잊히겠냐?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이 조금 남아 있었다. 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어. 바람이 살짝 불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가버린 거.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다. 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아버지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시고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급하게 이사 간 거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하루아침에 결정됐어. 그날이 떠오르는 듯 그녀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다. 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 그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수 씨는 그동안 혼자서 만들어왔던 기억을 떠올렸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을까? 나를 일부러 피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오랜 시간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오해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그래도 한마디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말은 원망이라기보다 아쉬움에 가까웠다. 순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조용히 내려앉았다. 정수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멀리 보이는 나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동안 많이 서운했다. 솔직한 말이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한 것 같네. 순자의 눈이 조용히 그를 향했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듯 했다. 공원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조금씩 잊고 있던 시간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의 어색함은 이제 많이 옅어졌지만 아직 마음 깊은 곳에는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수야, 너 기억나? 우리 그 다리. 정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끝나고 자주 가던데? 거기. 동네 끝자락에 있던 작은 다리.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나고 맑은 날엔 발을 담그며 놀던 곳. 둘만 아는 작은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 거기서 우리 약속했었잖아. 순자의 말에 정수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무슨 약속? 알면서도 모르는 척 되묻는 목소리였다. 순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커서도 꼭 다시 만나자고. 그 순간 정수 씨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비가 그친 뒤 물소리가 크게 들리던 날, 젖은 돌 위에 앉아 서툰 목소리로 나눴던 약속. 그런 것도 있었지. 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딘가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근데 우리는 못 지켰네. 순자의 말이 조용히 떨어졌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움켜쥐어졌다. 정수 씨는 그 손을 힐끗 바라봤다. 세월이 고스란히 묻은 손. 그 손이 어릴 적 함께 놀던 그 아이의 손과 겹쳐 보였다. 지금이라도 만났잖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위로인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인지 알 수 없는 한마디였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정수야, 사실 나 말을 꺼내놓고도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왜 그래? 정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 그때 그냥 간 거 아니야. 그 말에 정수 씨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아까 얘기했잖아. 집안 사정 때문에. 그것도 맞는데. 순자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게 다는 아니야. 바람이 잠시 멎은 듯 공기가 고요해졌다. 정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그때 너한테 편지 썼었어. 편지? 응,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은 정수 씨에게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근데 못 보냈어.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왜? 짧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공백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무서웠어. 그녀의 눈에 조금씩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다. 내가 떠난다고 하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 말에 정수 씨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선택은 그 나이에는 나름의 최선이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랜 오해를 남겼다. 정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바보네. 작게 내뱉은 한마디였다. 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 나 그때 진짜 많이 서운했어. 정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갔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미안해. 그녀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더 깊게 들렸다. 정수 씨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보였다. 그 편지 아직 있어? 조용한 질문이었다. 순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응버리지 못했어. 그 대답에 정수 씨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집에 있어?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 그거 보고 싶다. 정수 씨의 말에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원망도 화도 아닌 어딘가 담담한 표정이 떠 있었다. 이제는 읽어도 되잖아. 그 말은 과거를 향한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소리 같았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다. 그래, 같이 보자.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벤치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날 그들이 잃어버렸던 시간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순자의 집은 공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천천히 걸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걸음은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기야, 들어와. 순자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집안은 단정했다. 크지 않은 거실, 정갈하게 정리된 물건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정수 씨는 그 사진들을 잠시 바라봤다. 젊은 시절의 순자, 그리고 가족들. 그 안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녀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혼자 살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됐어.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느껴졌다. 정수 씨도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순자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여는 소리, 무언가를 찾는 작은 기척이 들렸다. 그 사이 정수 씨는 거실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책 몇 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순자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정수야,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순자가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색이 바랜 아주 오래된 편지 봉투였다. 이거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정수 씨는 천천히 다가가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 시절의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열어봐도 돼? 정수 씨가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원래는 그때 봤어야 하는 건데. 그 말에 정수 씨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혀 있는 편지 한 장. 조심스럽게 펼치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나타났다. 조금은 서툴고 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글씨였다. 정수 씨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정수야,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쓰고 싶었어. 갑자기 이사 가게 돼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게 된 게 너무 마음에 걸려. 너랑 더 놀고 싶었고 더 많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게 돼서 속상해. 정수야, 너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였어.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정수 씨의 눈이 잠시 멈췄다. 글씨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마치 쓰다가 망설였던 흔적처럼 보였다. 그는 다시 천천히 눈을 움직였다. 사실은 나는 너랑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 이기적인 거 알지만 그게 더 덜 아플 것 같았어. 정수야,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되면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지금 못한 얘기 다 하자.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끝맺지 못한 채 멈춰 있었다. 정수 씨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다. 눈이 글자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미 내용은 다 읽은 뒤였다. 왜 끝까지 안 썼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다. 그 뒤에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 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졌어야 할 말.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의미가 조금씩 느껴지고 있었다. 나도 몰랐어.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때는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의 말이 이어졌다.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네. 순자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정수 씨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거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 그가 말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거의 저물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방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이 완전히 돌아올 수는 없지만 그날 그들은 분명히 그 시간의 일부를 다시 손에 쥐고 있었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창밖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순자가 조용히 불을 켰다. 밝아진 방 안이 오히려 더 차분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마음.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조심스러웠다. 응. 그때 그 편지 끝에 말을 꺼내놓고도 한동안 이어가지 못했다. 정수 씨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기다렸다. 순자는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녀의 눈이 조용히 정수 씨를 향했다. 지금은 알겠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내가 너 좋아했었어. 그 말은 아주 담담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깊게 다가왔다. 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편지를 읽으며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듣는 순간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래서 더 말 못하고 간 거야. 순자가 이어 말했다. 어릴 때라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녀는 작게 웃었다. 괜히 말하면 모든 게 어색해질 것 같아서 정수 씨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도 조금 낮아졌다. 그때는 진짜 몰랐어. 솔직한 말이었다. 그냥 같이 있으면 좋고 헤어지기 싫고 그게 다인 줄 알았지. 그는 잠시 웃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비슷했나 보다. 순자의 눈이 조금 크게 떠졌다. 정수 씨는 시선을 잠시 돌렸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너 없어진 뒤에 이상하게 허전하더라. 그의 말은 느렸지만 하나하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랑 있어도 그 느낌이 아니었어. 순자의 눈가가 조금씩 붉어졌다. 근데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지. 그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근데 안 되더라. 그 한마디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눈물이 고이는 걸 겨우 참고 있었다. 우리 둘 다 늦었네. 그녀가 겨우 꺼낸 말이었다. 그 말에는 아쉬움도 체념도 함께 담겨 있었다. 정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늦은 건 맞는데. 순자가 그를 바라봤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아.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순자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것만으로도 그때 약속은 반은 지킨 거 아닐까?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런가?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젊은 날의 설렘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조용한 감정이 그 자리에 있었다. 순자가 물었다. 정수야, 너는 지금 혼자야?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전에 먼저 갔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정수 씨가 작게 웃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삶을 지나온 사람만이 아는 무게가 있었다. 순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혼자야.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몇 년 전에 그 뒤의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졌다. 방 안에는 조용한 공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았지만 결국 비슷한 자리에 서 있는 두 사람. 정수 씨가 천천히 말했다. 순자야. 응. 우리 가끔 보자. 아주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제안이었다. 순자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다. 자주 말고 그냥 가끔.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다시 조금씩 알아가듯이. 순자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어딘가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보자. 그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완전히 밤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작은 불빛 하나가 조용히 켜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정말 가끔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정해진 약속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의 시간이 맞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닿았다. 오늘 시간 괜찮아? 짧은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렇게 다시 이어진 인연은 급하지도 부담스럽지도 않게 천천히 흘러갔다. 어느 날은 동네 공원을 함께 걷고 어느 날은 작은 식당에서 국수를 나눠 먹고 또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편안했다. 정수야, 이거 먹어봐. 여기 김치 괜찮다. 그래. 너가 좋다 하면 먹어봐야지. 사소한 대화 속에 웃음이 자연스럽게 섞였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오랜 친구 같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사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관계에 이름을 붙이려 하지는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 오후였다.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한 길을 두 사람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 꽃잎이 흩날렸다. 이거 어릴 때 같지 않냐? 정수 씨가 말했다. 그때도 이렇게 꽃 날리면 괜히 잡으려고 뛰어다녔잖아. 순자가 웃었다. 너 맨날 못 잡았어. 야, 일부러 안 잡은 거야. 거짓말. 둘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세월이 만들어준 여유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순자가 걸음을 멈췄다. 정수야. 응? 나 요즘 가끔 무섭다. 뜻밖의 말이었다. 정수 씨는 그녀를 바라봤다. 뭐가? 순자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이렇게 다시 누군가랑 가까워지는 게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또 잃게 될까봐. 그 말은 아주 솔직했다. 정수 씨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을 다시 마음에 들이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법이었다. 그래서 가끔은 순자가 말을 이었다. 이대로 그냥 적당한 거리로 있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해. 바람이 불어 꽃잎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정수 씨는 그 꽃잎을 가만히 떼어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순자의 눈이 그를 향했다. 근데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단 같이 사는 게 낫더라. 그의 목소리는 아주 담담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잃는 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남는 것도 없더라. 순자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듯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서로 놓쳤잖아. 정수 씨가 이어 말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그의 말에는 후회가 아니라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순자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될까?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정수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된다. 짧지만 확신 있는 대답이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꽃잎이 두 사람 사이로 조용히 흩날렸다. 순자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정수 씨의 옆에 섰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 거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가끔은 조금씩 더 잦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벚꽃잎이 거의 다 떨어진 길 위에서 두 사람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로. 시간은 조용히 흘러 계절이 한 번 더 바뀌고 있었다. 따뜻한 봄을 지나 여름의 끝자락, 그리고 다시 바람이 선선해지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다. 정수 씨는 익숙한 길을 따라 순자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는 따로 약속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뭐 하고 있으려나? 가볍게 중얼거리며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왔어? 순자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떠 있었다. 응,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 둘은 웃으며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다. 간단한 반찬과 따뜻한 국, 그리고 두 사람분의 밥. 오늘은 내가 먼저 준비했어. 순자가 말했다. 정수 씨는 그 상을 보며 잠시 멈춰 섰다. 이거 오랜만이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그 평범한 일이 언제부터인가 낯설어졌던 그였다. 둘은 마주 앉았다. 많이 먹어. 너도.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조용한 숨소리, 그리고 가끔 오가는 짧은 말들. 그 모든 것이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밖에는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정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순자야. 응. 그때 편지. 순자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끝까지 못 쓴 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지금이라도 말해줄 수 있어?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정수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뒤에 쓰려고 했던 말. 짧은 침묵. 사랑해였어. 그 말은 아주 담담하게 나왔지만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 더 깊어져 있었다. 정수 씨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들었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순자는 조금 울 것 같은 얼굴로 웃었다. 늦었지. 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이라서 더 잘 들린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물들였다. 정수 씨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과 손이 가볍게 맞닿았다. 그 따뜻함은 어릴 적 느꼈던 감정보다 훨씬 깊고 조용했다. 우리, 순자가 말했다. 이제는 놓치지 말자.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에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창밖의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방 안에는 은은한 불빛이 켜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이미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놓쳐버린 인연은 세월을 돌아 다시 이어졌고 끝내 하지 못했던 한마디는 가장 늦은 순간에 가장 정확하게 도착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